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한 한강 상인과 마포나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포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이 강상 대고의 꿈, 마포나루의 열다 이런 축제가 이렇게 기획되곤 했는데요. 바로 이 강상 대고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시대의 서울의 이 한강을 소위 경강이라고 불려왔고요. 이 경강변에 일어났었던 이 한양의 최대 도매 시장이 바로 이 마포나루였었다는 것이죠. 이 경강변에서 활동하던 경강 상인 중에서 가장 출세했었던 큰 돈을 벌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강상대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고자라는 것은 도매상인, 그러니까 이 물길을 이용해서 이 대규모 유통업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강상대고가 되겠고요. 이 당시에 관어상인이었었던 시전상인의 버금갈 정도로 큰 영향력을 얻었었던 사상이 바로 이 강상대고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포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상행위의 가장 중심이 되었었던 상품은 새우젓과 소금으로 대표되는 염해전이었죠. 소금과 젓갈의 유통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바로 이 마포나루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젓갈을 담기 위한 독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독을 짓는 마을과 또 소금 창고가 있었던 염리동과 지금의 대흥동을 배경으로 해서 이 한강변에 이런 배들을 갖고 있었던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졌었던 것이 바로 이 경강대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당시의 한강에 소위 대표적인 항구의 역할을 했었던, 소위 나루토의 역할을 했었던 곳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강 하류 지역에 광창이 있었던 서강 지역이 되겠고요. 또 그보다 위에 상류 지역으로는 만초천이 유입이 되던 용산나루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포나루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이 세 나루를 합해서 삼계나루라고도 이렇게 불려왔을 정도로 당시 한강 하류를 거쳐서 서해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쌀과 젓갈이 될 텐데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자를, 소위 쌀을 보관했었던 광흥창과 또 상류 지역의 용산에 있었던 군자감으로 대표되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이러한 창고와는 별개로 사상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대표적인 나루가 바로 이 마포나루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우산 자락의 서강나루와 노고산의 마포나루, 용산의 용산나루를 흔히 삼계나루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자감을 중심으로 하는 용산, 또 그리고 마포와 용산 사이에 있었던 벼령창, 그리고 하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광흥창으로 대표되는 서강, 그 사이에 마포를 중심으로 하는 나루가 발달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19세기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어서 용산과 서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사이에 이 마포가 자리 잡게 되는데, 마포는 위치적으로 얘기할 때 바로 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만리제라고 하는 큰 고개를 넘게 되면 바로 이 만리제 고개 너머는 바로 남대문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해당되고 있었다 보니까 이 서울 장안에 필요한 물자들을 특별히 이 소금과 젓갈로 대표되는 어물이 취급되는 중요한 항구가 바로 이 마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흔해진 소금에 비해서 소금은 쌀무게의 반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어서 흔히 작은 황금이라고 불려졌었던 것이 당시의 소금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른 막대한 유통 마진이 있어 왔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수산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젓갈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새우젓 항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졌었던, 그래서 지금도
마포하면 새우젓이라는 말이 소위 관형구로 쓰여질 정도로 대표적이었었던 곳이 바로 이 마포나루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선과 소금을 실은 배가 연 10,000척 이상이 드나들었었던 곳이다 보니까 철도가 놓이기 전만 하더라도 물류의 핵심 거점이 되어서 삼남지방의 곡물과 건어물, 농산물의 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지도를 보더라도 이 마포 일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거주를 했었는가는 도화동, 마포동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용강동, 염리동, 대흥동 지역에 많은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마을 지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포나루는 감조하천이라고 해서 한강 하류의 서해안 지역의 밀물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흔히 아랫강상권 수하 지역이라고 불려왔고요. 이 밀물과 썰물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걸 이용해서 한강 하류 지역에서 물자를 가득 실은 배가 손쉽게 거슬러 올라올 수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수하 지역의 중심에 마포나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각 지역에서 나온 물자들을 이 황포 대대를 다른 이 배들에 실어서 마포나루로 운반하기가 쉽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흔히 조강이라고 하는 한강 하류 지역에서부터 이 물때에 맞춰서 땔감나무와 각종 물자를 실은 배들이 강화에서 마포까지 밤 시간에 주로 한강을 거슬러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물자를 실어 왔었던 시선배들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매일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드는 해운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것이 바로 이 삼계나루였었던 마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기와집 객주의 집들이 줄지어 이렇게 지붕을 맞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마포 포구의 전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서도 이 마포 나루 자체가 얼마나 번성을 했었는가를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들이 자본력을 키워나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소위 여객 주인업에서부터 선운업, 선상업으로 결국 이런 다양한 업종들을 한 사람의 경강상에 장악하게 되면서 소위 부상대고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이 각 지역의 중요한 포구들과 연계한 전국적인 시장 유통망을 형성하게 되면서 마포는 흔히 삼주라고 해서 객주와 색주, 당주가 이렇게 융에까지도 중심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마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를 통해서 만리고개를 넘어서 남대문 밖에 있었던 외어물전이었던 7패의 물자를 공급하게 되면서 시전, 유기전에 있었던 생선전이나 염상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차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염전 하나 없는 마포가 소금으로 유명해질 수 있게 되면서 염리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서 한강 상류 지역까지 소금과 새우젓이 공급되게 되어서 지금도 염전 머릿골이라고 하는 지명 표지석이 지금도 이 염리동에 남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위 젓갈을 남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옹기 공장들이죠. 소위 동마을이라고 했던 것이 동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오늘날은 대흥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새우젓과 소금 유통으로 대단히 번성을 했었던 이 마포나루,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서 지금도 소금 축제와 새우젓 축제가 이루어지는 마포나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